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는 건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오늘 허슬과 나의 첫 번째 기획 시리즈, 형처럼 살지마, 줄여서 형살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좀 잡담을 하고 시작할게요. 혹시나 내용이 제일 먼저 궁금하신 분은 밑에 제가 초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이제 몇 초쯤이 될지 모르니까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오늘 러닝을 뛰고 왔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격일로다가 러닝을 뛰는 그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어가지고 40분 러닝을 뛰고 와가지고 옷이 상태가 이래요. 뭐 예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런 상태고, 중간에 급수 없이 쉬니까 와 빨려버리네 온몸에 BCAA가. 여튼 제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엄청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찝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저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 너 이거 하지마 이게 아니라, 내가 해서 이거 좆됐으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제 나이 오늘이 26일이거든요. 12월 26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24년 마지막이니까 아직까지는 39이긴 합니다. 내년에 40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일단은 나이가 된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긴 하다. 근데 사회 경험이 많진 않다. 왜냐면 막 이직 엄청 많이 하시고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사회 경험이. 근데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제 채널이니까 제가 살면서 제가 느꼈던 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해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어떤 선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선배를 마침 갖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이 길라잡이가 되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에피소드 1이죠. 형살마 첫 번째는요, 거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뭐 거절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한 번 거절을 한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제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뭐가 필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뿌리가 된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 어떤 한 그 원장님이 있어요. 제가 되게 믿고 따르던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 주셨어요. 형이나 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거절을 했던가 승낙을 했던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다 거절을 했다. 한번 이렇게 가볍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제 그 원장님은 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다가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성인아 근데 한번 우리가 거절을 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유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 나는 가급적이면 네가 했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A씨예요. 자, A씨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녁에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혹시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혹은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리가 생겨서요 라고 나에게 그걸 줬어. 누군가가 기회를, 어떻게 보면 뭐 일을 준 거지. 줬는데 내가 그때 좀 바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내가 거절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가 하나 또 생겨서 또 다른 일이 하나가 남았어. 그러면은 나를 보자마자 그래 A씨 빨리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아니면 A씨를 한번 봤다가 근데 전에 물어볼까 말까 이렇게 한번 접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거절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이런 이제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어. 아니 그러면은 모든 부탁을 다 거절하지 말고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러면 모든 부탁 혹은 어떤 오퍼를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 인생에서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저는요 대답을 네 라고 할 것 같아요. 모든 오퍼나 모든 어떤 그런 건 다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보다 어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체하면 어떡하고, 그러다가 일만 많아가지고 내가 다 못 쳐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인간은요 내가 되는 선 내에서 일이 들어오고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뭐 올림픽 뭐 이렇게 주최위원회에서 루다이 댄스 연구소 이거 해가지고 혹시 뭐 섭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스케줄상 안 되는 일이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일인 것 같으면 아예 한 달이 건너서 들어오는 일이 아니고서야는 거의 다 내가 진짜 존나 바쁜 걸 알아서 애당초 부탁 같은 것도 잘 안 들어오고 거절당할 생각으로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 혹시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일이 있는데 안 되시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절을 해도 거절당할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상 여유도 좀 있고 그런데 내가 뭔가 이걸 거절을 하면 두 번 다시 그 오퍼를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어떤 오퍼가 들어오든지 간에 일을 쳐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영원한 영구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뭐 잠깐 한두 탕 해주는 거라든지 뭐 잠깐 뭐 3개월 정도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아무래도 프리랜서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프리랜서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거인 거예요. 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거절을 당하면 두 번 일을 주기가, 그리고 두 번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내가 일을 주는 사람 입장이 되지 않고서야는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알 수 없는 이야기더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줘봤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 얘한테 일을 주게. 이러면 이래서 거절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누가 이런 순차적으로 깨닫게 되지 않는 이상 절대 이게 안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급적이면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일을 이렇게 하면 받으세요. 그러니까 페이가 있는 일이라면. 혹은 페이가 없어도 페이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고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받으세요. 그러면 일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돼요, 나중에는. 특히나.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일을 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거절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아나무인 쓰레기였냐면, 예전에 일하던 댄스 학원에서 제가 그때 당시 22살인가 그랬어요. 22살인가 21살인가 그랬던 것 같다. 22살이었다.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그 댄스학원 대표님이죠. 댄스학원 대표님이 일을 주려고, 저에게 일을 주려고, 맡기려고 초등생 힙합반 이런 거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키즈반이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키즈반 같은 걸 주셨는데, 제가 이제 키즈반을 하는데 22살이면 얼마나 혈기왕성할 나이입니까? 개념도 없고, 게다가 뭐 사회생활을 해봤겠어요, 뭐 어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나무인이었고 병신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런 놈이었는데, 그런 놈이 무슨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있으면 있겠어.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은 나 이제 일을 해보라고, 나한테 이제 어떤 그런 학원 내에서 입지를 넓혀주려고 저에게 일을 주신 거죠. 실은 저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았었어요. 저보다 더 유능했던 형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런 걸 못했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저 말고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 그래도 저를 주신 거예요. 왜냐? 저에게 뭔가를 맡겨보려고. 근데 그 일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때가 2번째 수업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니었던 것 같고 2번째 회차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애들이 말을 진짜 준내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말을 안 듣더라고, 애들이. 근데 22살짜리 남자가 무슨 요령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달래고,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이런 건 떠들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이런 걸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존나 짜증만 난 거야, 내가 이제 내 그 성질에 막 짜증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업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대표님 앞에 진짜 보라는 듯이 들으라는 듯이 딱 이렇게 앉으면서 씨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표님은 저를 잘 아시는 분이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도 알았고, 어릴 때부터 성질이 지랄 같은 것도 알았고, 뭐 이렇게 다 아셨던 분인데, 제가 탁 오면서 진짜 막 이랬더니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형이나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게, 대표님 다음부터 저한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이제 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대표님하고 나하고 6살 차인가 8살 차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 씨발 뭐 내가 내가 돈이 뭐 없으면 얼마나 없다고 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내가. 왜냐면 나는 그때 이제 내 그 가오나 이제 이런 게 너무 이제 어깨가 너무 높게 있다 보니까, 그 스트릿 댄서로서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가오가 높게 치솟아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 돈 벌려고 내가 씨발 이렇게 내 자존심까지 팔아가면서 얘들아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근데 물론 나는 심지어 그때도 내가 곤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유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방면으로는, 그 일하는 방면으로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은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 그러잖아, 나 같으면 지랄했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표정이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뭐 별 말씀 안 하시고, 야, 다 저기 해가지고 해서 다 하는 거지. 그리고 너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 일인 거죠. 그잖아, 씨발 어린 놈 새끼가 나와가지고 아 씨발 저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뭐 이러라고 하고 앉았는데, 형이나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 기분 좋게 하고 잘 저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키즈반을 그 후로 못해도 6개월 이상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키즈반이 생겼을 때 키즈반을 한 2년 정도 제가 했어요. 대단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 성격에.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진짜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거절이나 혹은 내가 어떤 것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인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돌아보고 나서 그때 그 원장님이 얘기해준 거 보고 내가 대표님한테 했던 행동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병신처럼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더라고. 근데 성질대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성질대로 해가지고 되는 일 없으니까 성질대로는 우리 모두 다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2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20대를 타겟으로 놓고,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 저는 하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을 주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어떤 그런 거절을 당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 싫습니다, 저 안 할래요, 뭔가 이렇게 뭔가 reject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놓고 봤을 때 나는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지 못했어. 너 이거 해볼래? 네, 이게 긍정적인 건데, 아니요 죄송해요는 부정적인 답변인 거거든. 내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의 모든 일을 액셉 하시고 다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적으로 아예 물리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이 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는데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물리적으로 다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 내가 거절을 해야 될 때, 내가 정말 어렵게 이거를 못하게 돼서 거절을 해야 될 때 이거에 대한 팁은 안 알려주고 영상을 끝내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른 방법이 달리 없어요. 방법이 뭐냐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걸 못하게 되는 이유를 되게 요목조목 이 사람이 한 번에 바로 알아먹을 수 있게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한테 일을 줬어요. 루다님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기다 내가 이제 아예 저녁에 무슨 스케줄이 있고 뭐가 있어서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이미 먼저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편하게 우리 평소 같으면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무슨 일인데요? 하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한번 가져야죠. 어떤 일인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3만원짜리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냥 다짜고짜 들어보지도 않고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도 그 나름 나빠요. 그죠? 생각을 해봐. 들어보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도 되게 나빠요. 근데 일단은 어떤 일인데요? 라고 이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3만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15만원이고 어쩌고 뭐가 120만원이고 뭐 이런 금액적인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걸 듣고 그럼 이제 내가 안 되는 거랑 이걸 매칭을 해요. 금액적인 걸로 하는 거보다는 시간적으로 하는 걸로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 시간대예요? 왜요? 제가 지금 그 시간대에 이미 지금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제가 한 지가 한 3개월? 한 6개월 정도 됐을까? 되게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연장이 되는 지금 그런 일이어가지고 이걸 제가 미리 잡아놓은 일이어가지고 요 시간하고 딱 겹쳐서 안 되는데, 혹시 그러면 시간 조율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시간 조율이 어려워요. 이게 딱 이때만 이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여가지고 안 될 것 같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일을 주는 쪽에서 안 되는 거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네, 이게 안 되네요, 다 됐는데 이게 안 되네, 아쉽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끔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절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절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떻게 남냐면, 진짜 그때 물어봤는데 그 사람 시간이 아예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거절을 한 걸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일 주는 사람이 약간 맞아, 그 사람 그때 시간이 아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됐어,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느낌을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실은 어떻게 보면 핑계는 아닌데
이 일을 내가 액셉을 할 수 없는 어떤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아, 그게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제가 그 자격증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혹은 아, 금액이 그렇게 해요? 아, 근데 제가 이미 이전에 이만한 금액을 받는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제가 여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이제 만만한 건 시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만만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시라. 이게 이제 제 어떤 그런 팁입니다. 제 인생 살면서. 제가 인생을 잘 산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뭘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정리가 돼 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내가 뭐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이 이야기는 정리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고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제가 못 드릴 것 같으면 못 드리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다라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절을 할 때 상대방 입에서 아, 안 되네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우리가 그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상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어디 좀 뭐 좀 찾으러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오늘 막 런닝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다, 이건 오늘 꼭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찍어봤어요. 그래서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채널을 좀 야금야금 키워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재미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고, 다음 영상 뭐 하지? 몰라, 또 내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돌아오는 길에 또 녹화할지도 몰라. 들어가시고 안녕.